에음지나 하이뮤직에서는 이렇게까지 뭐 실무에 관여하진 않았어요 전혀. 리스크를 안 걸면은 재미가 없어요. 제 인터뷰 때문에 이제 의대를 포기하고 여기 온 거예요. 이 사람이 힙합을 좋아하냐를 첫 번째로 보는데 제 옆에 눈 떴는데 희민이도 이렇게 살지, 재범이 이렇게 살지. 세 분들이 그걸 가장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하이어 때는 소속 아티스트였고 이제 대표가 됐잖아요. 이해 가는 부분이 어떤 것도 있어요. 이해 가는 부분이요? 아니 애들이 왜 이렇게 바라는 게 존나 많아. 저 안녕하세요. 신에 대한 창작자들의 진짜 이야기 원앤온 팟캐스트 노이즈원입니다. 저는 호스트 준복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루밍입니다. 오늘 게스트분들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국힙 신의 상징, 저기 저 정상 꼭대기에 계시는 두 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제이팍 박재범님, 릴모스피 국힙 원탑들을 모시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소개 한 번씩. 자기소개 한 번씩.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루비룸 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약간 좀 섹시 컨셉이야? 아니 뭘 컨셉이야? 또 이상. 안녕하세요. 뭘형 그냥 이야기하자 형. 알았어. 담백하게 형. 알았어. 웃기려고 하지 말라. 오늘 진지한 컨셉. 아니 형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아니 그 오늘 모시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두 분 스케줄 맞추기가 와 너무 바쁜 사람들 두 분을 모시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힘들어서 가운데도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요즘 노이즈원 팟캐스트가 구독자 적고 막 그런데 이렇게 빵빵 아티스트를 이렇게 많이 나오냐. 지금 채널 만든 지 새로 노이즈원 새로 팠는데 2주 만에 구독자 1000명. 와우. 대단하신다. 쉽게 말하면 인맥 힙합이지. 인맥 힙합인데, 그렇지? 쉽게 말하면. 오늘 두 분 하루 종일 뭐 하다 오셨나요? 저는 작업실에서 8월 초? 9월에 뭐 하여튼 뭐 나오는 뭐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거 정리 조금 하다가 넘어왔습니다. 저는 그 회의하다 왔어요. 회의하고 오늘 그 투어 가기 전에 정리할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대표 일들을 좀 하고 있어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 운동하고 오셨나요? 오늘 운동 안 했어요. 어제 비보 해가지고 몸이 부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아직까지 우리 비보이를 계속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 나더라고 괜히. 발목이 괜찮아지니까 더 나이 먹기 전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때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진짜 40살들끼리 그 40살 딱 3명끼리 해가지고 누구 같이 연습? 그러니까 쇼리포스랑 나리원이랑 그다음 원래 옐라디도 같이 하는데 옐라디는 안 왔고 그래서 딱 진짜 40살 딱 3명 딱 모여가지고 딱 해. 다음에 한번 불러주세요. 옛날에 배틀 한번 했었어요. 여기서. 누가 더 잘하나요? 아유 무슨 잘하겠지. 그냥 앵겨봤어 한번. 그러니까 저도 댄스 배틀로 인연이 맞아요. 시작됐었어. 그때 누가 이겼어? 그때 누가 이겼어? 그때 형이 약간 취해가지고 그냥 하다가 중간에 야 소주 마실래? 아니 균형이 안 잡히더라고. 계속 이제 휘청거려. 하다가 오씨 안 되는데. 아니 그 춤을 되게 사랑하는 것 같아 진짜. 춤생. 희민이 요즘 춤 안 추잖아요. 저는 그 뭔 말이야? 희민이 춤 안 추네. 이거 몰라? 진짜 테크토닉 이후로 진짜 안 춥니다. 안 춰요. 저의 인생 첫 번째 춤 선생님 알려드릴까요? 오른쪽에 계십니다. 네. 그래서 안 투세가 믿겠는데? 굉장합니다. 맞아요. 저는 일루민 씨의 모든 춤을 다 따라할 수 있어요. 근데 제대로 각 잡고 추면은 또 그건 못 따라한단 말이야. 근데 진짜 진짜 저보다 훨씬 잘 추는데 저의 그 바운스 그루브감을 알려줬어요. 지금 웃어? 이 새끼 웃는. 그러니까 약간 표현하자면 여기는 약간 살짝 어셔나 뭐 이런 뭔가 마이클 잭슨 스타일이고 얘는 약간 살짝 저크나 덕이 이런 느낌이야. 그쵸. 너 그런 영상 있었잖아. 그쵸. 옛날에 막 추는 거 되게 제가 춤출 때 저는 약간 쇼맨십 춤. 맞아. 쇼맨십으로 하는 춤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뭔가 저 첫 번째 춤이 옛날에 2001년도에 클립비 춤을 알려줬어요. 네, 근데 최근에 클립비 분들이 컴백하셨더라고요.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요즘에 재범님 요즘 자기 관리 뭐뭐 하세요? 일단 이번 주 워터밤이라서 그냥 식단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닭가슴살, 브로콜리, 뭐 블루베리, 감자, 뭐 당근. 감자? 감자 당근을 왜 먹어? 감자 당근 어쨌든 이게 그 배를 최대한 채우려고. 살이 안 쪄? 훨씬 덜 찌지. 왜냐면 거의 단백질 위주니까. 그다음에 그냥 뭐 PT하고
격투기하고 춤추고 뭐 그 정도? 제가 최근에 지금 제가 그게 있어요. 또래다 보니까 그 똑같이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복싱도 하고 러닝 뛰고 축구하고 하고 있는데 개 힘들어요. 졸라 힘들어. 갖고 그저께 복싱 배운 지 지금 3주 됐는데 리듬이 힘든 거야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되게 잘하네. 갖고 요즘에 연습하는 거 보고 이게 개 힘든 거구나. 아 힘들지. 루틴이 거의 막 프로 운동선수급이죠. 아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스스로 만족해요? 그냥 어쨌든 이게 스스로 만족보다 그냥 봐줄만 한 정도만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이걸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아 스트레스 풀진 않지. 솔직히 얘기하면 많이 먹고 많이 운동하는 게 난 훨씬 나아. 근데 그러면 약간 내 그 무대 위에 무대 위에 보기 좋은 몸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무대를 진짜 중요시 여기시는 분인 것 같아요. 맞아. 무슨 얘기만 하면 항상 무대 위라는. 난 무대에 임하는 네, 자세가 진짜. 존나 진지해. 네, 형은 진짜 무대를 프로페셔널. 중요하게. 그러면 희미님은 어떻게 관리해요? 저도 이번 주 워터밤이어가지고 이 워터밤인데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벗을 것도 아니며 내가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아니며 내가 이거를 왜 참아야 되나 했어가지고 그냥 근데 제가 원래 많이는 원래 안 먹는 스타일인데 쇼미더머니 끝나고 나서 에너지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몸에 좋은 걸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제 인생 처음으로 몸무게 맥스를 찍어가지고 57kg가 됐어요. 그게 맥스야? 저는 원래 54kg가 항상 유지였는데 처음 57kg가 돼서 약간 충격 먹고 근데 깃털이네, 이게 깃털. 안 빠지는 거야. 안 빠져가지고 다시 나이 들어서 그래. 그니까 살 그래가지고 1일 1식으로 지금 다시 바꿨습니다. 와 1일 1식. 와. 그러니까 57은 몸이 무거워요 제가. 제본이 몇 킬로야 지금? 나 지금 64. 64. 몇 킬로 세요? 저 61. 너 미쳤어? 오늘 존나 비웃네 진짜. 방금 좀 개무시했다. 개무시하네. 야, 어이없어 진짜. 너가 그 관리랑 너무 안 어울리나 봐. 관리 얼마나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다고 요즘에. 두 분 요즘 최근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뭔가요? 저는 어쨌든 그냥 회사 일들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회사가 확장하다 보니까 이제 막 퇴사자들도 있고 또 새롭게 약간 우리가 직원 뽑는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뭐 계속 이게 변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뭔가 약간 이제 좀 익숙해졌다, 편해졌다, 혹은 뭐 이 소통하는 그런 흐름이 좀 정해져 있는데 그게 또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거나 혹은 새로운 사람을 뽑게 되면 또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좀 제일 힘든 것 같은 느낌. 저희 한 저번 주였죠. 태훈님 나왔는데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진짜? 나도 그럼 오늘 태훈 욕 좀 해야겠다. 갸삭. 회사 뽑을 때 뭐 직원 보는 그런 게 있어요? 기준이? 그러니까 원래는 진짜 제가 에엄지나 하얼뮤직에서는 이렇게까지 운영이나 뭐 실무에 그렇게까지 관여하진 않았어요. 전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음악 만들고 뭐 막 아티스트끼리 얘기하고 막 우리 이런 거 하자 뭐 이런 거 했지 막 조직 개편이나 뭐 어떤 이런 결정들을 안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걸 많이 신경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다 저를 보고 이렇게 오는 거니까 저랑 아무리 한마디도 안 했어도 저를 보고 오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한 좀 부담도 있고 책임도 있고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경력도 경력이지만 그냥 인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의 여기 들어오는 의도가 뭔지. 왜냐면 의도가 다 다를 거 아니야. 사람 뭐 정말로 그냥 낭만 있어서 온 건지 아니면 그냥 뭔가 약간 어디 뭐 그냥 거기 승진하기 싫을 것 같은데 뭐 등등등. 그래서 그 인상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희미님도 지금 에어리어 하면서 뭐 뽑는 기준이 있어요? 최종 면접 보죠? 최종 아니요 저 안 봐요. 면접 안 봐? 저는 그 이력서 보고 최종 면접 직급에서 사원 직급은 안 보고 이제 근데 조금 더 팀장급 이제 아니면 어떤 팀의 리더급은 당연히 최종 면접 보고 보는 근데 기준은? 보는 기준이요? 테이스트가 맞아야 된다. 다 똑같구나. 테이스트가 맞고 바라보는 어떤 시야 그리고 아니면 저와 규정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같이 보충을 해주고 그런 것들을 꼭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뽑을 때 A, B가 있다면은 1은 엄청 잘하는데 뭐 가치관이나 테이스트가
다르거나 그게 A고 B는 일은 엄청 못하는데 테이스트는 엄청 같고 가치관이 같으면 누굴 뽑으시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B였던 것 같고 근데 지금은 A인 것 같아요. 일 잘하는 네, 게. 일 잘하는 사람이 최고인 것 같아요. 오늘 되게 여러 특집이긴 한데 저번 주에 저희 뮤직비디오 감독님, 그다음에 프로듀서, 그다음에 A&R, 오늘 대표님 특집이기도 하고 힙합 특집이기도 하고 진정석 특집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오늘 콜라보해서 질문을 할 거기 때문에 진지한 스포티파이에서 한 20만 나오겠다. 20만 나올 것 같아요. 영어 해줄 거지? 영어 부심 있거든요. 아 네, 진짜? 부심은 없습니다. 해외파 의사 출신. 의사? 아 내가 준복이한테 너 이거 왜 하냐? 너 왜? 의사? 의대 출신. 의대 출신. 네. 아 그래서 진짜? 내가 왜 음악 업계에서 왜 일을 하냐? 했더니 이거가 너무 좋대요. 어디 지역 출신인지 얘기 좀 해줘. 저 루이지애나 아 뉴올리언스. 진짜로? 네. 근데 그 힙합 좋다고 지금 포기하고 그니까 나가고. 맞아요.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와 진짜 대박이다. 옛날에 재범이 인터뷰도 많이 봤고. 네. 아 진짜로요? 동기부여? 동기부여. 아, 멘탈리티. 제 인터뷰 때문에 이제 의대를 포기하고 여기 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존나 책임지세요. 미안하다, 진짜. 야, 오늘 너 약간 요즘 야청이 늘었다. 아, 야청이 아닙니다. 늘었어. 아닙니다. 회사 운영하면서 그러면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직원들이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좀 풀어주는 스타일이에요? 뭐 일 때문에 힘들다 뭐 이렇게 불평불만 대표님들한테 하죠. 형은 어떻게 하세요? 아 근데 그게 명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내가 판단했을 때 명분이 없으면 조금 이게 정말 원인이 뭔지,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자기 에고인 건지 자기의 욕심인 건지 뭐 등등등 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되게 인간답게 푸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명분이 있다, 힘들 명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최대한 솔루션을 찾아주려고 하죠. 그게 뭐 업무량이 됐든 아니면 뭐 다른 직원과 약간 좀 불화가 됐든 뭐 등등등. 책임자로서 그냥 뭐 매출이랑 이런 거랑 상관없이 약간 이제 각각 사람의 약간 뭐 일하는 환경이나 뭐 삶의 질이나 아니면 뭐 그 비전 이런 거 가지고도 좀 조금 더 약간 좀 디테일하게 책임지려고 하지. 희민님은?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재범이 형을 너무 많이 봤고 그리고 형한테도 이런 거에 대해서 조언을 아직도 많이 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어떤 건지 그래서 아 그게 문제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사람이 필요하냐 오케이 그러면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개편이 필요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따지고 근데 이게 전체적인 어떤 조직에서의 그 공통되는 한 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한 명하고 이야기를 해서 아 이거는 근데 사람은 너무 좋아도 이 조직에 약간 좀 어떤 장애물이 되거나 아니면 이 한 명 때문에 프로젝트가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같이 일을 못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근데 하여튼 최대한 솔루션을 많이 주려고 해결을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재범이 형을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 해결을 해주려고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안정감을 줘서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대표님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많이 주려고 하는 거죠. 해결책. 그럼 궁금한 게 하이어 때는 소속 아티스트였고 이제 대표가 됐잖아요. 이해 가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해 가는 부분이요? 아니 애들이 왜 이렇게 바라는 게 존나 많아. 저 그냥 이해 가는 부분은 아티스트 그러니까 이 한 명 한 명 원하는 것들이 다 너무 달라요. 그리고 우리 선에서는 어떤 아티스트의 지금 상황에 의해서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아티스트면은 그게 좀 어떤 아쉽거나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회사는 그걸 계속 개선을 해주고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는데 그게 이제 아티스트한테 안 느껴질 때 이거를 그런 저희 같은 경우가 제작 팀하고 아티스트 가운데서 이걸 조율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둘 다의 어떤 평과 둘 다한테 이성적인 피드백들을 줘야 돼가지고 이제 그런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재범님은 지금 어때요? 그 옛날에는 힙합 아티스트, R&B 아티스트 하다가 아이돌 하니까 뭐 다른 게 있어요? 아니요 똑같아요. 솔직히 똑같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 내부적으로의 관계는 똑같고, 뭐 진짜 크게 다를 거 없어. 딸려오는 것들이 좀 다르지. 예를 들어 뭐 힙합 R&B 팬덤이랑 리스너들이랑 뭐 아이돌 팬덤이랑 되게 색깔이 되게 다르고 하는 활동들도 되게 다르고, 들어가는 액수도 다르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 거 말고는 사실 그냥 그런 점이 차이점이군요. 인간관계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하자면 그러면 회사 직원 말고 본인 이제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뭐 친구라든지 뭐 지인들을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을 좀 곁에 많이 두려고 하시나요? 그런 기준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아마 휘민이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다 친구들이랑 일하고 아니면 일하게 되면 친구가 돼 버리니까 그냥 일하는 사람이랑 시간 가장 많이 보내게 돼요. 맞아요. 저 형한테 따로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러니까 아 형이 왜 어떤 안토라지가 있는지 알겠다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친한데 그들하고 일도 가장 많이 하고 그래서 그냥 저녁 먹으면서 아니면은 뭐 스튜디오에서 술 한잔 하면서 일 얘기도 하고 사는 얘기도 하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게 되게 많은 분들은 약간 이제 뭐 아무래도 뭔가 친구나 가족들이랑 일하지 마라, 혹은 친구랑 가족이랑 뭐 돈 빌려주지 마라. 약간 왜냐면 애매해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냥 애매해지는 이유가 내가 그거를 약간 이 절대적인 신뢰를 그냥 생색을 내거나 뭘 따지기 시작하면 어떤 뭐 선 혹은 뭐 숫자를 정하는 순간부터 거기서 이제 약간 좀 틀어지는 것 같아. 예. 근데 이게 진짜 뭔가 특히 뭐 예를 들어 위치가 높은 사람이 그 자기 뭔가 에고나 이런 자존심을 많이 안 부리면 좀 그래도 약간 그게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다 전파되니까. 이 사람도 안 그러는데 그럼 나도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돼버리니까. 그래서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대표로서 두 분 다 대표로서 회사 직원들을 가족이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약간 우리는 다 프로 선수니까 너는 그래도 골을 넣을 때는 골을 넣어야 돼 이런 성과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 저는 골을 넣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났으니까. 그러게. 긍정적인 그건 결과가 안 그거고 나오면 이거입니다. 서로 다 안 좋아지는 거기 그죠,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성과도 중요하죠. 왜냐면 어쨌든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모인 건데 야 우리 다 같이 굶어 죽자 이렇게 모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 당연히 중요한 건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이왕 그럴 거면 최선을 다하면서 즐겁게 하는 게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공격수의 롤을 맡고 있는 사람한테는 골을 기대를 하는 거고 어떤 코칭 스태프 그 막 뭐 쿨링 뭐 타임 때는 물을 빨리 이렇게 뭐 한다든지 아니면은 가운데 중원에서 전체적인 조율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기대하는 역할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공격수한테는 골을 요구를 하죠. 그리고 약간 이게 식구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회사를 한 세 개 정도 하고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니까 이게 내가 아무리 집착하고 식구라고 생각해도 어떤 분들은 그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너무 예전처럼 막 엄청나게 약간 그거를 유지하려고 이렇게 집착까지는 하진 않아요. 이제 그래도 식구처럼 챙겨주되, 왜냐면 어쨌든 이제 서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고 그 사람의 이제 인생이나 삶을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에게 바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식구처럼 챙겨주되 그래도 뭔가 약간 저 뭐 다른 회사 갈래요, 혹은 뭐 퇴사하고 싶어요 이러면 그냥 뭐 정말로 약간 중요하신 분이면 한번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다가 만약에 안 되면 그래도 이해한다. 자기 인생이니까. 멋있네요. 그치. 두분 다 그렇게 진짜. 해야지. 배워야 돼. 저는 열심히 의대에서 이제 배울 수 없는. 그죠. 이게 사람 관계가 제일 힘들어. 제가 볼 때는 회사 운영하면서 저도 이제 하이어 나가고 한 3년 정도 됐는데 원앤원 하면서 느끼는 게 사람 이게 하는 게 스트레스를 받고 예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뭐 재범 대표님이랑 일을 했을 때 저도 직원이었으니까 왜 이렇게 이제 뭔가 그 관계적인 분들이랑 일을 많이 하니까 갖고 왜 그렇게 해야 되나. 근데 해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가족을 원하고 같이 프렌드십이랑 뭐 스쿼드, 우리의 스쿼드가 되게 중요하다 그런 걸 느껴가지고. 그리고 이게 그거야. 약간 정말로 무슨 삼성전자를 만들고 싶으면 좀 다르겠지.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이나 이런. 저는 진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내가 신뢰하고 같이 시간을 보냈을 때 그냥 좋은 사람들이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냥 멋있고 약간 우리가 자부심 가질 만한 그냥 재밌는 일들 하고 그 와중에 그게 이제 성과까지 나오면 이제 너무 좋은 환경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두 분은 근데 어쨌든 에어리어도 그렇고 모어비전도 그렇고 그룹 이름 회사 그리고 박재범의 회사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언제 대중들이 아니면은 나에 대해서 신뢰를 갖기 시작했다라고 느꼈던 시절이 있어요? 뭔가 단순한 유명인이나 인기를 넘어서
아티스트로서 좀 신뢰를 받기 시작한. 저랑 형은 그 규모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이거를 얘기하기 좀 민망해서. 어쨌든 힙합 코어 팬덤이 있고 그게 뭐 아직 조금 민망해요. 왜냐면 형은 진짜 형 대중 가수거든요. 제 기준에서. 그러니까 너무 좋은. 왜? 난 힙합 가수인데? 그러니까 힙합 가수 나도 형 저도 힙합 프로세요. 힙합 프로서인데 팝 음악도 하지만 그치, 하여튼 그치. 형 대중 가수라는 그러니까 레거시 아티스트는 이거 아무나 갖기 힘든 타이틀인데 하여튼 형은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저는 형만큼의 많은 연령대를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아직 알려진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 형의 생각이 더 궁금해가지고 아. 네. 이게 아무래도 원래 유명세는 있었지만 이게 뭔가 아티스트로서 신뢰도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2019년 뭐 이때쯤, 18년도 막 아무래도 약간 그 콘서트를 했을 때가 아마 약간 그거 하고 되게 빨리 매진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그래도 내가 뭐 연예인으로서 뭐 여기 방송 나와주세요 하면 거기 광고 찍어 혹은 뭐 여기 뭐 클럽 공연 해주세요 페스티벌 나와주세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약간 단순히 나를 아티스트로서 좋아해서 내 음악을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게 약간 아마 그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계속 뭔가 증명하느라 바빴고 막 사람들이 뭐 무슨 아이돌이 무슨 랩해 뭐 네가 무슨 뭐 힙합 레이블 차려 네가 왜 쇼미 나와 뭐 해가지고 제가 그냥 그리고 그때는 음악도 되게 재밌었고 그래서 한참 막 이렇게 증명하다가 이게 뭔가 사람들이 알아준 애가 아마 그때 2018년 19년 근데 왜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두 분 다? 릴모스핏도 도전을 새로운 장르를 만들고 재범이도 지금 모비전을 만들고 에어리어 만들고 지치지 않아요 막 하면? 아니 재미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극을 원하는 것 같아요. 자극을 원하고 저는 인정과 증명을 항상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가 오케이 내가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항상 리스크 얘기를 하는데 리스크를 안 걸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리스크를 걸어야 이게 어떤 성취가 됐었을 때 확실히 이제 그 다음 넥스트로 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리스크를 안 걸면서 잘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인정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무언가 같은 리스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리스크를 걸면서도 불안함이 있어도 그냥 하시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잘 되기 위해서 어려워야 돼요. 난이도가. 어려워야 된다. 이 난이도가 어려운데 이걸 해냈다 하면은 체급 아니면 이게 커져요. 근데 그냥 같은 걸 계속 하려고 하면은 커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원앤원 할 때도 제가 맨 처음에 피처링이나 음악 어떻게 할까 그러면 형 그건 할 수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형 이거 왜? 누구나 할 수. 누구나 할 수. 그걸 왜? 형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형한테 다른 거 형 리스크 걸어야 된다고. 그래야 형이 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다. 그냥 그런. 반대로 이제 재범 대표님은 저한테 그랬겠죠. 진정성 있어? 너가 원해? 그럼 가.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비슷하네 하는 말이. 어쨌든 이게 쉽게 말하면 그냥 자기한테 베팅하는 거예요. 맞아. 베팅하는 거죠. 내가 이제 나한테 베팅하는 거고 그만큼 어려울 것도 알고 각오하고 그만큼 최선 다할 자신도 있고 안 됐을 경우에 끈질기게 계속 포기 안 하고 계속 갈 성격이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자신한테 베팅하는 게 아닐까.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제일 커요. 약간 계속 내 체급이 커져야 같이 따라오는 분들도 이렇게 확장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장할 수 있는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계속 만들어 줘야 돼. 혹은 내가 이제 천장이면 제가 여기 맨 위에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천장 계속 어울리지 않은 이상 계속 이 발전할 수 있는 속도 그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위 친구들이 이렇게 사니까 뭐 CK도 그렇고 저희 뭐 페이천도 그렇고 하이어 출신들 지금 재범 그 박지원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항상 그냥 이게 삶이에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 옆에 눈 떴는데 희미도 이렇게 살지, 재범이 이렇게 살지 다 너무 열심히 사니까 계속 도전하고 가만히 있는 게 뭔가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 뭔가를 계속 이뤄내야 되고 진짜 엄청난 책임감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꼭대기에 있으면은 그리고 밑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은 내가 발 하나 헛디디면은 이 사람들한테 다 영향이 가는 거니까 오히려 리스크 지기가 엄청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10점 아티스트랑 그 뭐 6점, 7점 아티스트랑 그 차이점인 것 같아요. 안주하는 아티스트랑 계속 리스크 걸어가면서 맞아. 올라가는 아티스트. 이게 무언가 계속 1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약간 계속 발전하는 거에 우선순위를 두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그냥 이 사람의 진정성도 느껴지고 행보가 약간 뻔하지 않으니까 계속 뭔가 궁금해하고 찾게 되는. 예. 맞아요. 그 발전 때문에 아까 신뢰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생각이 들었던 게 오랫동안 이렇게 일을 하면서 느꼈었던 게 저는 저의 미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달라지는 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22살 그루비는 이제 초창기 시절에는 A&R 분들한테 연락이 오면 어떤 그 뭐 대리님들을 만났었다가 이제 나중에는 19년 막 이럴 때 이제 한 본부장님들을 만나셨다가 이제는 그냥 정말 막 TV에 나오시는 그런 유명한 대표님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이제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이 필드에서 신뢰도를 쌓아가지고 이제 드디어 저분들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이야기를 하는구나 했었을 때 내가 신뢰도가 있으니까 직접 나와 주시는 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성취감이 있지. 맞아요. 올라갔다. 힙합 얘기 좀 해볼까요? 좋습니다. 힘이 또 포스 올백 신고 하는데. 네, 약간 더러워서 지금 진정성이 없는데. 힙합 진정성 근본 토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다른 데서 많이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두 분 처음 어떻게 힙합이라는 문화에 좀 어떤 근본적인 매력에 빠지게 되셨는지부터 좀 들어가 볼까요? 제보님 먼저. 우리가 막 그런 얘기 했어요. 그 댄서분들 나오시고 비보이도 나오고 DJ도 나오고 했을 때 힙합의 근본은 뭐 다들 멘탈리티다. 그 컬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재범님의 생각이나 희민님의 생각. 그리고 지금까지 그 어떤 그 매력을 그런 거를 기반으로 뭐 삶도 살아가고 회사도 운영하고 라이프스타일. 그런 약간 어떤 코어? 맞아요. 어쨌든 진짜 말 그대로 그 컬처 힙합 컬처의 기반의 그 정신 그게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흐미리가 웃을 수도 있는데 이게 무대예요, 진정성이. 흑인 이게 흑인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런 그 가난한 동네에서 탄생한 이게 억압받고 이게 사회적으로 좀 외면받은 그리고 보호받지 못한 분들이 모여서 만든 게 힙합이야. 그래서 나는 약간 그게 되게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약간 그 힙합의 정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뭔가 세상의 변화나 나의 환경의 변화랑 상관없이 내가 그 태도를 계속 지키는 게 그게 약간 힙합의 정신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좋아했던 게 이제 아무래도 그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시애틀에서 이제 사촌 형이 그 워크맨으로 워렌지를 듣고 있었는데 제가 뭐 듣고 있냐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래서 뭐 듣고 있냐 했는데 넌 이거 들으면 안 돼. 욕 나오니까 내가 막 좀 어려가지고 막 들려줘 제발 들려줘 해서 딱 들려줬는데 막 뜨뜨뜨뜨뜨르르 레귤레이터 이렇게 뭔가 워렌지 레귤레이션이었는데 그거 듣고 뭔가 완전 꽂혔었어.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이제 TV에 나오고 라디오에 나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무언가 점점 그의 매력에 빠져서 막 가사도 따라 부르고 뭐 등등등등 해서 막 나도 약간 랩하려고 막 노력하고 또 이제 비보이 시작하고 뭐 고등학교 때 해서 점점 그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내 인생과 나에게 약간 그 스며든 것 같아. 그러면 그게 어렸을 때 영향이 아직까지도 계속 스피릿으로 가고 있고. 당연하지. 그게 한결 같은 게 나는 진정성이라고 봐. 그러니까 한결 같은 게 이제 내가 고집 부린다가 아니고 어쨌든 내가 어떤 소신과 가치관은 아무리 뭐 내 환경이 변해도 내가 약간 이거는 포기하지 않은 것들 딱 정하고 그냥 그대로 물론 이제 살다 보면 개선해야 하는 것들도 있지. 내가 10대 생각했던 중요한 것들이랑 지금 40대에서 생각했던 중요한 거랑 다르지. 그래도 약간 원초적으로는 되게 한결 같은 게 되게 많아. 힘이 저는 그냥 너무 처음에 멋있었어요. 뭐 형 잘 알겠지만 2004년도에 WK형 뉴스쿨이란 트랙이 제 인생 첫 힙합 트랙이었는데 우와 막 지하철에서 막 랩하는 비디오였는데 우와 개멋있다 이렇게 했다가 2005년도에 지금 맘의 전신인 MKMF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JK 형님이 대상을 받으셨는데 다듀 형들, 에픽하이 형들, 리쌍 형들 뒤에 다 나와요. 근데 우와 이 사람들 관계성이 뭐지 했더니 무브먼트 크루구나.
그래서 그때 막 그런 걸 알게 되고 이 관계성에서 막 이런 이 관계성에 대한 씬도 재밌는데 이 크루원들 그러니까 이 챙기고 친구와 가족을 챙기고 근데 아웃핏이 멋있어야 되고 근데 또 거기서 또 선의의 경쟁을 하는 다른 막 크루도 있고 막 이런 경쟁과 멋 그리고 의리 이 제가 좋아하는 요소가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힙합인 거예요. 네, 선의의 경쟁, 증명, 근데 의리, 근데 간지 그냥 이런 거. 와 이게 그냥 내가 다 좋아하는 게 여기 다 있네. 그래서 이게 이제 외국 힙합으로 또 넘어갔었을 때 6학년 때 2006년도 이렇게 알게 됐던 것 같은데 동부와 서부가 사이가 안 좋구나. 막 형이 아까 오렌지 얘기하니까 그때 막 아원이덜 처음 딱 듣고 우와 뭐야 근데 막 스눕하고 뭔가 막 가족이구나. 이런 거 있었는데 또 뉴욕 애들은 또 안 좋구나. 약간 재밌죠. 그러면은 지금 힙합 리스너, 힙합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 음악적으로 했을 때 이 앨범 꼭 들어봐라라는 곡이 있어요. 이 앨범 꼭 들어봤으면 좋겠다. 힙합 근본곡. 근본곡이요. 아니면은 좀 앨범? 들어가기 좀 쉽다? 입문 앨범은 다이너믹 듀오 택시 드라이버나 아니면은 에픽 형들 2007년도에 나왔던 그거 매핑 뭐 휴먼 소울 그거 러브 있는 앨범도 좋고 드렁큰 타이거 해방이라는 앨범도 좋고 너무 많아요. MC 스나이퍼 형도 입문으로는 근데 이거 너무 옛날 거들이다. 아니 근데 그냥 해야지. 진짜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리네어 컴필하고 그 저스트 뮤직 컴필하고 하이라이트 레코드 컴필로 시작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컴퍼니. 그거는 너무 늦게 나왔어. 그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에라는 2011부터 13년도 얘기하는 오케이, 거예요. 오케이. 이게 딱 가운데인 것 같아요. 그치. 지금의 영향력도 있고 그 과거의 거에 대한 리스펙도 있어가지고. 재범님. 일단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뭐 Dr. Dre The Chronic이나 아니면 뭐 Tupac All Eyes on Me 아니면 뭐 Jay-Z The Black Album 뭐 Nas Illmatic 이 정도? 들었을 때 입문용으로 딱. 왜냐면 두 분이 쇼미더머니 했을 때 진짜 힙합 하시는 분들을 뽑는다고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맞아, 쇼미를 맞아. 좋아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지. 그러니까 진짜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랩 하면 힙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힙합의 요소를 약간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하는 거지. 그게 뭐 어떤 거 아직 그러니까 일단 힙합 약간 증명해야 돼. 증명하고 나서 인정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뭘 보태야 돼. 그래야 이게 give and take 커뮤니티가 있는 거잖아. 근데 그냥 take만 하고 그걸 약간 뭔가 자기의 득을 위해서 뭔가 약간 나는 이거 연습해서 랩했어. 나 래퍼야 했는데 또 갑자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뭐 카페 차리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정말 래퍼였나? 랩했던 사람이지. 근데 힙합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근데 그 1차 안에서 진짜 너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 사람이 힙합을 좋아하냐를 첫 번째로 보는데 딱 봐도 이 사람 쇼미더머니를 좋아했구나라는 사람은 별로 안 뽑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사람은 누가 봐도 가사만 들어도 힙합을 엄청 좋아해. 근데 힙합을 너무 동경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힙합인 사람인데 힙합이랑 컬처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이 사람 래퍼는 아닌 사람들은 또 뽑을 수가 없죠. 이건 랩 견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말인지 알죠? 카페 사장님도 힙합을 너무 좋아하고 항상 막 이렇게 멋있게 하지만 랩이란 또 카테고리 안에서는 랩을 또 잘 못하면 그걸 또 붙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힙합이라 해서 무조건 또 뽑을 수는 없고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경연 때 경연하기 전에 공연 때 봤던 것 같아요. 공연 때 그 공연을 되게 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랑 했을 때 이런 커뮤니티가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신인 친구들 되게 많이 뽑아줬었고. 그리고 그냥 그 힙합을 대하는 태도였던 것 같아. 솔직히 하면 이게 이분은 진짜 힙합 대하는 태도가 이제 진심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힙합 생각하면 무조건 세야 되고 뭐 욕해야 되고 막.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자.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자기의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하면 된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나는 아무래도 힙합을 통해서 얻은 게 지금 모든 것들이 다 힙합을 때문이니까 약간 뭐 친구들도 그렇고 나의 정체성도 그렇고 내가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알아주는 것도 힙합 때문이고 내가 미국에서 그 동양인 남자로서 이렇게 자랐을 때도 힙합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나 나의 용기, 희망을 얻었어. 춤을 통해서 내가 이제 배틀 나가가지고 다른 인종들이랑 딱 해서 막 야
왜냐면 어렸을 때는 뭐 중학교 때는 사람들이 뭐 지금은 케이팝이 너무 그 유명하지만 오히려 노스 코리아를 더 많이 알았어. 사우스 코리아보다. 그래서 이제 힙합을 통해서 약간 뭔가 되게 많은 것들을 약간 좀 극복하고 내가 내 스스로 뭔가 되게 힘낼 수 있었던 요소였던 것 같아. 그래서 되게 이걸 고마웠고 되게 이걸 대하는 태도 굉장히 진지해. 굉장히 진지해. 그래서 누군가 와가지고 이거를 그냥 요요요 스웩 아니면 힙합 뭐 씨발 뭐 이게 힙합이지. 뭐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있어. 약간 이제 내가 만약에 어떤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게 진짜 내 몸 속에 있어. 그럼 내가 얘기를 하고 싶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힙합이고 만약에 내가 뭐 그게 아니야. 지금 나의 상태는 뭐 나는 지금 뭐 제이지처럼 막 나는 옛날엔 그랬지만 지금은 뭐 그러고 내가 가족 잃을 뻔했고 나의 뭔가 그런 이기적인 행동들 때문에 그렇다기 보면 자기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간 그거를 좀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 힙합은 정말 거칠고 셀 수도 있고 혹은 정말 담백하고 솔직할 수도 있고 뭐 등등등 되게 여러 가지 면이 다 힙합이라고 생각해요. 또 휘미님이 이제 뭐 의리, 크루, 사람 챙기는 이런 걸 말씀 주셨는데 또 시상식 수상소감이나 이렇게 인터뷰 보시면은 그 휘민이 이제 재범님도 마찬가지고 본인의 이름만 앞세우기보다 항상 같이 작업한 프로듀서진이나 그 아티스트 분들을 샤라웃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챙기기도 하시고 그리고 뭔가 결과물이 성공하면은 가장 앞에 보이는 사람의 곡만 집중되기가 쉬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써주신 분들까지 챙기는 그런 이유들도 좀 궁금하고요. 그냥 일단 프로서라고 쳤었을 때 지금 케이팝이 아니라 옛날 그 가요 시장 있잖아요. 가요 시장에서 작곡가는 약간 좀 찍새 취급 받았었어가지고 저는 그 되게 걸쳐 있던 어렸을 때부터 양쪽 씬에 되게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하고 직접적인 목격들을 많이 했었었는데 프로서 작곡가라는 직업이 찍새 취급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가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를 항상 나눠라거든요. 부를 나누는 게 그래야 더 큰 자산을 만들 수가 있고 항상 나눠야 된다. 갖고 있는 리소스들을 서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어떤 프로듀서 크레딧 클라우드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당연히 함께 가져가야 애들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당연히 뭐 어떤 뭐 돈적인 거 다 떠나서도 새로운 기회들이 들어올 수가 있고 그게 설령 뭐 레슨이 되더라도 레슨생의 수가 아니면 레슨비의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으며 외부에서 여기 참여했던 막 리모시핏하고 같이 했던 분이신데 그걸 아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들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해야 이게 같이 커져야 돼요. 이게 저 혼자만 뭐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전혀.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항상 제가 프로듀서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프로듀서들이 알려져야 되는 거죠. 이게 그 희민이가 맨 옛날에 얘기했던 거 똑같아요. 그 술 먹을 때 재범이 형이 스쿼드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다 잘 돼야 된다고 맨날 얘기를 했다. 그거를 되게 단단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리고 지금 지나고 보면은 같이 올라가니까 지금 뭐 재범이도 지금 뿌렸던 씨앗들 뭐 그룹 이름도 그렇고 KC도 그렇고 어쨌든 다들 올라와 버리니까 같이 또 올라가는 것들도 있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제 다 수확을 하는 거죠 지금. 그 전에는 이제 저희는 그 맨날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너무 쏟는 거 아니야? 너무 생각할 막 수 그런 있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게 다 돌아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진짜. 이번 기회를 빌려서 좀 아직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들을 소개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은 프로듀서들? 네네네. 프로듀서들은 그냥 저희 그 에어리어 랩의 저희 사단들이죠. 네, 배드트리, 2SL, 벤블리스, 키미곤, 지기 이 친구들이 지금 가장 잘해요. 방금 되게 힙합스러워. Want to give a shout out to Cone, Jiggy Tree, Jiggy Quimin, shout out to my dog, Blase, you know what I mean? Like. 하여튼 이 친구들이 가장 잘해요. 그래서 배드트리라는 친구는 최근에 이제 D8과 버논이 그 V8, V8이라는 이제 거기에도 참여하고 2SL이라는 친구도 너무 많은 프로젝트들에 참여를 하고 저희 에어리어 랩 프로듀서들이 제 기준에선 가장 지금 너무 멋있게 해주고 있어요. 네. 재범이 안 볼 텐데. 저요? 요즘 신인들 안 보잖아요. 나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냥 롱샷의 EP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막 이 문워킹한 막 스카페이스
문워킹. 왜냐면 나도 와 이렇게 진짜 잘하신다. 스카이페이스나 뭐 듀티도 옛날에 샤럿 하긴 했는데 이번에 페이스타임도 같이 했고 이번 EP도 같이 한 것 이제 새로 나올 EP도 같이 하고 그래서 듀티도 너무 잘하고.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너무 샤럿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쟁경하더라고요. 그래서 샤럿 안 하려고 이제 샤럿 안 하고 이제 우리만 이제 그 부르려고. 이게 너무 인기 많아지면 이게 또 다시 부탁하면 이제 제가 얘기한 친구들은 다 저랑 그 서류적으로 다 묶여 있어가지고 나도 서류적으로 어떻게 좀 해봐야겠다. 농담하셨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나도 감사하고 아니 진짜 죽을 때까지 저도 너무 고맙고 그래서 저희가 그들한테 이제 또 해줘야 될 거는 외부에서 오면은 이 친구들이 뭔가 힘이 있는 친구들이 아니니까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외부에서. 뭔 말인 줄 알죠? 그 저희가 보호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형 이거 막 저한테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곱비를 막 이렇게 불렀다. 근데 이거 괜찮냐? 그럼 우리가 해줄게 해가지고 네 그런 네. 100곡에 100만 원 괜찮아요? 어디서 올라왔는데? 모호비 전이요. 재범이 형이 부탁하는데 이거는 해주셔야 하는 건가요? 그냥 해 뭐. 그냥 해줘. 그래. 슬럼프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재범이는 슬럼프가 없잖아요. 나 계속 슬럼프야. 어? 있을 수밖에 없죠. 계속 슬럼프야. 아 슬럼프가 없어. 아니야 나 계속 항상 슬럼프인데 네. 지금 왜 슬럼프야? 그냥 계속 여유가 없어. 여유가 없어가지고 나는 여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약간 예를 들어 뭐 일요일 아무것도 안 해. 하고 다음날 스케줄도 없어. 다음날 스케줄도 없어. 그럼 진짜 개 행복해. 1년에 몇 번 쉬는? 모르겠어. 그냥 종종 있어. 그러니까 그냥 가끔 가다가 뭐 한 2달에 뭐 한 번 뭐 이 정도 막. 그래서 약간 이게 근데 나는 슬럼프에 빠질 선택권이 없어. 아무래도 이게 아티스트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아티스트가 아니고 약간 이제 여태까지 그냥 회사를 먹여 살렸던 아티스트잖아. 거기다가 이제 대표니까. 그래서 뭔가 오늘 그냥 별로 안 할래. 난 뭐 몇 주 쉴래. 이런 선택지가 없어. 그래서 슬럼프여도 그냥 그 스토리로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겨내야 돼.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족밥병이라고 한 번씩 와요. 근데 족밥된 거 같고 뭔가 그런 거 온 적 있어요? 족밥까지는 아니지만 모르겠어. 그러니까 근데 무슨 말인지 알아. 약간 좀 그래도 이게 좀 위축되고 많이 약간 위축되고. 이게 맞나? 막 자기 자신 의심하게 되고 막 이런 그런 거 가끔씩 오지. 그런 가끔씩 오지. 와요? 그치. 그러니까 나는 되게 그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 약간 뭐 예를 들어 옛날 거를 많이 보는 것 같아. 맞아. 똑같지. 그러니까 이제 셀프 리마인드야. 맞다. 너 이런 사람이었지. 맞아. 너 이런 거 했었지. 멋있다. 약간 해서 다시 좀 이렇게 그런 건지. 어떤 거 보세요? 이제 그 옥타곤의 목폴라 찍캠이라고 있어. 농담이고 저는 약간 이제 그런 거 많이 봐요. 그냥 제 옛날 작업물들이나 뭐 이런 것들. 맞다. 뭐 프리스타일이나 뭐 약간 옛날 배틀이나 맞다. 뭐 이런 사람이었지. 맞아. 요즘 왜 제이팍씨 왜 안 나와요? 너무 안 나와. 나는 그 생각을 했어. 하다가 차라리 그냥 레귤러로 만들어가지고 제이팍의 상담소 있잖아. 상담 되게 잘해주니까 막 여러 가지 직업들이 좀 나와가지고 플레이어도 되게 많고 하면서 그냥 뭐 운전하거나 커피 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레귤러로 하면은 되게 좋아할 거 그런 거라도 하면 원래 진지한 얘기 진짜 좋아하니까 상담 얘기 진짜 좋아하니까. 좋아하진 않아. 근데 그냥 해줄 수 있으니까 이제 도움 될 것 같으니까 해주지. 내가 막 오늘 상담해야지. 좋아하진 않아. 근데 왜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솔직히 그게 귀찮아서. 솔직히 얘기하면 좀 쉬기로 했어. 내가 회식 때 같이 있었단 말이야. 맞아. 회식 때 같이 있었는데 다 열심히 하겠대. 뭐든지 자기를 이용하고 얘기를 해도 되고 전 진정성 그때도 얘기했었는데 진정성이 아니라 아니 너무 진정성 있어. 나는 너무 유튜버가 아니야. 그래서 이게 뭔가 어렵더라고. 서로 그래서 약간 이제 조금 연구할 겸 약간 좀 이제 쉬는 타임. 약간 컨셉이 하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맞아. 레귤러 컨셉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맞아. 계속 뭔가를 만들어야니까 이게 피곤하고 서로 맞아. 시간도 많이 빼고. 맞아. 그 말이 맞아. 차라리 레귤러처럼 이제 그날 시간 빼버려가지고 그냥 찍으면 되는데. 맞아. 한 2시간 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찍으면 되는데. 맞아. 이것도 저도 사실 맨 처음에 하기 싫어했잖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뭐 오니까
매주 찍고 있잖아 지금. 저 10월까지 지금 다 찼거든요. 아, 게스트가. 그리고 이거는 사실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약간 그치. 그냥, 수다 떠는 느낌이니까. 수다 떨 수 있는 그냥 계기지. 예. 이거 말고 나도 하루에 일주일에 유튜브 2-3개 찍어요. 아 진짜? 원해놓은 지금 제작기 다 찍고 있고. damn. 그 뭐지 이제 힙합은 좀 어린 문화잖아요. 또 10대부터 시작해서 20대 뭐 그런 이제 줄을 그런 문화인데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제 재범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 그 어린 래퍼들의 유행을 억지로 쫓기보다 내 삶의 성숙함과 음악을 일치시켜야 신뢰를 준다. 그리고 휘님 또 저는 40대가 휘님 저는 40대가 돼도 뉴에라 모자 쓸 거고 내가 사랑하는 문화를 멋있게 지켜나가는 태도가 힙합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조금 잔인한 거는 어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와인같이 또 하고 멋있어지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 비슷한 행동을 해도 좀 약간 과거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 두 사람의 차이점은 뭐라고? 그 이게 뭐냐면 힙합은 사실 당연히 이제 젊은 세대가 계속 이끌어 나가지만 혹은 뭐 이렇게 열광하지만 지금 미국 보면 형 제이지 콘서트 봤어요? 아직도 그냥 양키 스타디움 3일 채우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제이지도 제이지고 제이콜 몇 년생이야? 87. 켄드릭 몇 년생이야? 87. 드레이크 몇 년생이야? 86. 그러면 거기서 일단 거기서 제일 잘 나가는 래퍼들이 다 40대야. 그래서 사실 그 말은 제 생각에는 좀 엄청난 내가 약간 막 맞아 그냥 그 되게 여러 사람들이 다 힙합 좋아할 수도 있고 연령대에 따라 다만 이제 그런 거죠. 약간 이제 나는 오히려 나의 좀 있는 혹은 연령대 있는 래퍼분들도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오히려 소통해야 된다는 게 일부러 말 그대로 뭔가 약간 유행하는 것들을 내가 내 하는 거에 적용시켜 가지고 막 갑자기 뭐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뭔가 알려줄 거 알려주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서로 이렇게 교류가 있어야 이 선후배 문화도 있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지. 이게 뭔가 이 사람은 40 넘었으니까 막 영 40 혹은 뭐 외면하거나 그거는 되게 어쨌든 리스펙트가 없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선구자나 되게 오랫동안 어렵게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근데 그게 나는 오히려 힙합이 아니라고 생각해. 힙합은 굉장히 이제 왜 오지가 있겠어? 오지 하고 왜 리스펙트 받아야 돼? 왜냐면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서 해 오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내가 힙합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존중을 경례를 해야지. 존중을 저는 표현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플레이어적인 성향인 것보다 우리 문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좋아하는 이 문화를 가지고 돈을 벌려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뭔 말인 줄 알아요? 이 음악에서 아무것도 몰라. 근데 이거를 이용해서 돈은 벌고 싶어해. 근데 이게 느껴지지가 않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막 우리 음악부터 뭐부터 다 걸고 넘어갈 거야.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잘 어렸을 때 힙합을 좋아하셨었겠지 그분들이. 근데 그러면 그 감성 그러니까 그거를 요즘에 모시핏 하니까 뭐 이거 해서 이렇게 해서 막 돈 좀 벌면 되는.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싫어요. 이게 뭔가 막 좀 별로 존중을 안 해주는 느낌이에요. 이거에 대한 저희의 진심에 대해서. 저도 원래 한 재작년에 하여 나가고 나서 클럽을 안 갔었어요. 나이 들어서 무슨 클럽이냐 했었다가 최근 한 2년 이제 원해는 하면서 클럽을 되게 자주 간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뭔가 진짜 놀러 갔었는데 소울스케이프 형이 너무 멋있는 거야. 그 나이에 그 클럽에서 같이 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도 리스펙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더 가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들이 계속 가줘야지 계속 리스펙 문화가 있고 댄서 씨는 오지 문화가 되게 좋아요. 맞아. 엄청 좋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40살이 돼도 스냅백을 쓰고 가도 와 오지 오셨다. 그리고 문화 컬처가 되게 세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쪽 뭐 이태원 파티씬이나 했을 때 40대 갔을 때 그 문화도 인정받고 그래야 이 문화가 되게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또 요즘엔 더 웬만하면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죠. 원해노도 계속 그런 파티를 계속 만들고 있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 세 분들이 그걸 가장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실에서 그런 어린 친구들이랑 교류하고 서로 리스펙 쌓고 이런 것들 진짜 엄청난 공이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배 입장에서도 맞아. 엄청난 노력이죠. 노력인 거지. 네. 솔직히 얘기하면.
아티스트나 래퍼의 박재범은 아 씨발 우리가 존나 짱이고 약간 다 구려 우리 빼고 다 구려 그렇게 해야 그런 음악들이나 그런 태도를 해야 그렇게 나오니까. 근데 인간 박재범은 그냥 그런 거 별로 없어. 22살에 이 휘민이 있어서 지금 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22살 그 휘민이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경쟁자가 돼야지 40대 때 42살의 제가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